안녕하세요, 이윤호입니다. 자, 오랜만에 오늘의 특징주 4월 5일 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번 주 동안에 원래 하루에 하나씩 특징주 영상을 올리는데요. 저번 주 같은 경우는 제가 좀 개인 사정이 있었다 보니까 한 주간 좀 업로드를 못했습니다. 자, 다시 영상으로 찾아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영상 좋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4월 5일 오늘의 특징주 시작 바로 해보도록 하죠. 자, 오늘 역시 코스피와 코스닥 간단하게 시황을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오늘의 특징주를 상승과 하락 종목에 나누어서 한 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황부터 간단하게 볼게요. 이제 전일 미국 증시가 기술주들이 주도하에 이제 나스닥이 특히 강세를 보이면서 마무리를 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또 이에 영향을 받았는지 국내 코스닥 지수 역시 크게 상승하면서 장 시작을 했으나 코스피 지수는 좀 이렇게 하락하면서 좀 시작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하루 동안에 원달러 환율이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로 인해서 오전 동안에 외인이 이제 약한 매도 포지션을 취하다가 이제 오후 들면서 약한 매수세로 서서히 전환이 되어 갔으며 개인의 매수세까지 추가가 되면서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좀 이렇게 강보합세를 보였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지수 상승이 이제 뭐 이렇게 크게 나오지 못하는 이유는 먼저 국제유가가 다시금 상승하고 있다는 그 점이 한 가지 있겠고요. 두 번째로 국채 수익률 역전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 감이 이 지수에 지금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FOMC 의사록 공개 일정이 잡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FOMC 의사록 공개에서 어떠한 내용이 나올지는 이제 확정된 게 없기 때문에 해당 이제 우려감으로 인해서 약간 지수에 영향을 준 것이 아닌가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되면 이제 예상에서 뭐 벗어나는 그런 큰 매파적 발언이 있지 않다면 이런 강보합세나 뭐 이렇게 강보합세에서 뭐 이렇게 크게 하락하는 일까지는 좀 없지 않을까라고 이제 예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자, 매매 동향으로는 개인은 코스피에서 2387억을 매수했고요. 그리고 코스닥에서 652억을 매도하는 포지션을 취했습니다. 자, 외국인 같은 경우는 코스피에서 117억을 매수, 코스닥에서 527억을 매수하는 포지션을 취하면서 이제 마감이 됐고요. 기관은 코스피에서 2475억을 매도를 했고 코스닥에서는 184억을 매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기관이 좀 매도를 하는 포지션이었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는요. 이 개인과 외국인이 그래도 이제 매수세를 어느 정도 유지를 해줌에 따라서 이 지수가 좀 보합세 있을 수 있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3월 5일 오늘 동안 상한가 간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죠. 총 3종목이 있는데요. 금호 HT와 Q캐피탈, UNI 이 3종목이 상한가 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상한가 간 종목들 한번 보도록 하죠. 금호 HT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 혼합 변이인 C의 감염 사례가 해외에서 속출하면서 진단키트 관련주에 관심이 쏠렸기 때문에 상한가 간 것으로 좀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금호 HT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신속 진단키트의 수출 허가를 보유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 코로나 진단키트의 관련주로서 이렇게 부각을 받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Q캐피탈 같은 경우는 이제 노랑푸드의 호실적과 동유럽 지정학적 리스크 재부각에 따른 식량난 우려의 수혜를 받아서 상한가 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Q캐피탈 같은 경우는 이제 노랑푸드의 지분을 100% 소유를 하고 있는 창업투자 회사이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서 좀 이렇게 수혜를 많이 받았다. 그리고 호실적까지 겹쳐서 상한가를 갔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UNI 같은 경우는 이제 쌍용차 인수 후보 중 하나인 쌍방울 그룹이 이제 인수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는 우려와 함께 에디슨 모터스가 이 쌍용차 인수합병 투자 계획 무상 관련 회생 계획안 배제 결정에 이제 특별 항고를 제기했다는 소식에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특별 항고를 제기했다는 것 자체가 이 쌍용차 인수를 포기할 생각이 없다는 거를 이제 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쌍용차 인수 관련해서 이렇게 상한가 간 모습을 이제 보였습니다. UNI 같은 경우는 이제 에디슨 EV가 이 UNI의 지분을 44%가량 갖고 있기 때문에 에디슨 EV 관련주로 엮여서 지금 에디슨 EV는 거래 정지라서 주가 움직임이 없었고 UNI는 아직 거래 정지는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상승세를 UNI가 반영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월 5일 상승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죠. 일단 먼저 오늘 하루 동안 제지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이 이유로는 좀 추정이 되는 걸로는 이제 국제 펄프 가격이 굉장히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종이 관련주들이 상승을 보인 걸로 보이고요. 이런 이제 종이 관련주로는 무림 페이퍼, 무림 SP, 뭐 대형 포장, 테림 포장 뭐 등등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동일업 지정학적 리스크 재부각에 따른 곡물 관련주 역시 강세 보이는 하루였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보아왔던 누보나 미래자원생명이 이제 그 대표적인 곡물 관련주라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이제 쌍용차 인수설 관련주들, 뭐 광림 계열사라든지 KH 계열사라든지 이러한 계열사들은 지금 여기에는 없는데 오늘 하루 동안 굉장히 등락을 크게 반복하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좀 하한가 가는 종목도 좀 많이 나왔고요. 자, 그럼 상승 종목을 좀 이렇게 세 종목만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지엔코. 자, 지엔코 같은 경우는 특별한 공시는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반기문 전 총장이 뭐 용인 특례시장 선거에 출마하는 이상일 당협 위원장을 격려했다는 소식에 뭔가 강세를 보인 것이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좀 추정이 됩니다. 이제 지엔코 같은 경우는 반기문 전 총장의 외조카가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곳이기 때문에 반기문 관련주로도 엮이는데요. 이 지엔코나 이제 반기문 관련주 같은 경우는 그냥 한번 지켜보기만 하는 선에서 좀 이렇게 조심해서 봐야 되지 않나라고 좀 보입니다. 국제하품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동사에서 만든 항생제 중국 수출 확대가 기대가 되면서 급등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제 국제약품은 일반 및 전문의약품 생산 및 판매를 주사업으로 영위하는 회사인데 이렇게 중국 수출 확대가 이제 기대되게 되면 뭐 당연히 실적은 이렇게 좋아질 것으로 기대가 되면서 주가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자, 한국전자금융 같은 경우는 이제 이달 출시할 LG전자의 LG 키오스크에 이 한국전자금융의 솔루션이 사용되어 실적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주가 상승 나온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됩니다. 한국전자금융은 이제 금융 VAN 사업 및 뭐 이와 관련되는 이제 부수 사업들을 이제 주사업으로 영위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4월 5일 하한가 한번 보도록 하죠. 세 개 종목이 있었는데요. 자, 유나이티드 제약과 비비안 나노스가 있습니다. 비비안과 나노스는 뭐 어제까지만 해도 굉장히 큰 상승세를 그리고 오늘 동안에도 뭐 상승과 하락을 크게 반복하다가 오늘 결국에 하락이 나왔죠. 광림 뭐 이렇게 쌍용차 관련해서 좀 이렇게 상승 하락을 반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한가 두 가지 종목만 보도록 하죠. 유나이티드 제약 같은 경우는 뭐 공시나 실적에서 뚜렷한 이유는 보이지 않아요. 자, 그런데 이제 다른 어떤 것이 있냐면 일부 전문의약품에 대해서 수탁자 관리 부실로 제조정지 3개월 행정 처분을 받은 점에 의해서 이렇게 하락이 이제서야 나타난 것이 아닌가라고 좀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비비안 같은 경우는 쌍방울 그룹의 쌍용차 인수 추진 소식에 해당 계열사들, 뭐 광림 계열사들, KH 계열사들 전부 큰 상승을 보여주었었죠. 그런데 인수 자금과 이 쌍방울 관련 그룹의 이 광림 계열사 쪽에 인수 자금과 이제 경영 정상화 능력이 부족하다는 우려에 좀 큰 낙폭을 보인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비비안 같은 경우는 이제 광림이 최대 주주로 있는 광림 계열사로서 이제 이 광림 계열사로는 뭐 비비안, 쌍방울, IOK 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월 5일 하락한 종목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거의 그냥 눈에 딱 띄어요.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 쌍방울 인수설에 크게 상승 나왔던 종목들이 전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IOK, KH 필룩스, 미래산업 등등 굉장히 많은 이 광림 관련주 KH 계열사들이 이 쌍용차 인수설에 관련되어 큰 상승 나왔던 종목들이 전부 떨어지면서 하락 마감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까 상한가 갔던 종목 중에 UNI가 오른 것에 대해서 좀 이렇게 반대적으로 이제 약간 주가 하락하는 요소로 작용이 됐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하락 종목 세 가지만 한번 보도록 하죠. 자, 한프 같은 경우는 지난 24일 한국거래소에서 제기한 상장 폐지 결정 등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이 됐습니다.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리매매 절차가 시작이 되어서 주가가 하락한 것으로 보이고요. 한국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검찰이 김용빈 회장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는 소식에 큰 하락을 보인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서전기전 같은 경우는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으로 이제 공기업, 준정부 기관, 국가와의 거래가 중단이 되어서 큰 하락 보인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해당 내용은 공시에도 있으니까 한번 관심이 있으시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이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원인은 먼저 경쟁 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미리 입찰 가격 등을 협정을 했거나 이러면 안 되죠. 그리고 이제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 대상자를 임의로 선정을 하기 위해서 담합을 했기 때문에 이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았고, 또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준정부 기관, 국가와의 거래가 중단이 되었기 때문에 큰 하락이 나온 것으로 좀 보입니다. 자, 오늘 특징주들 상승과 하락 종목에 나눠서 살펴보는 오늘의 특징주 여기까지 하고요. 자, 여러분들은 무조건 상승한다고 거기에 올라타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얘가 왜 올라가는지, 얘가 왜 떨어지는지, 혹은 이유 없이 올라가는 게 아닌지, 이런 것들을 잘 판단을 하셔서 좀 현명하게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내용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